미안하다. 말투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내 마음에 남았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운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오래된 침묵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딸은,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세 사람이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던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딸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이불을 개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딸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모가 깨기 전에 나가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죠. 인사를 하지 않은 건 무례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마주치는 게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말을 하면 될 텐데 그 간단한 인사조차 목구멍에서 막혀버리곤 했죠. 딸의 발걸음은 언제나 빨랐고 집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부모의 방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딸은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머니는 딸이 나간 뒤에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딸이 벌써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싱크대에는 딸이 사용한 컵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은 먹고 가는 걸까? 어머니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이 일어나는 시간에 어머니도 같이 일어나야 했고 그러려면 더 일찍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잠들었기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죠.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을까? 걱정은 있었지만 그 걱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어머니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도 하고 있었고 시부모님 병원 일도 챙겨야 했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고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딸이랑 얘기해 봐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씻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은 있지만 표현은 서툴렀고 서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딸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괜히 말했다가 딸이 귀찮아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어머니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딸 벌써 나갔어? 아버지가 물었고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심했습니다. 딸과 마주치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고 좋은 말을 하려다가도 어느새 빈정대는 말투로 바뀌곤 했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요즘 애들은 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냐라고 말했고 딸은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딸의 닫힌 방문을 보면서 아버지는 또다시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매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 왜 좋은 말은 안 나오고 비꼬는 말만 나오는 걸까? 아버지는 원래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랐죠. 남자는 원래 이런 거다, 감정 표현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같은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너무 어색하고 창피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똑바로 안 해? 그것도 못해? 그 같은 말들이 입에 붙어버린 사람이었죠. 부하 직원들도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동료들도 아버지와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결과로 말하는 거고 감정은 일과 분리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투가 나왔고 딸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공부 열심히 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친구 잘 사귀어라 같은 명령형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딸에게 그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들렸고 관심이 아니라 감시로 느껴졌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피한다는 걸, 자신의 말투가 무섭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게 성격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금 나이에 와서 성격을 바꾼다는 게 가능한가 싶었죠. 그렇게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따로따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따로 식사를 했고 저녁에도 시간이 맞지 않아 함께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할 일이 있었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뿐이었죠.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어머니는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딸도 부모가 힘들게 사는 걸 알고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서 세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고 작은 서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서 점점 더 큰 벽이 되어갔죠. 이제는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서로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방법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딸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인데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부모와 여행을 가고 함께 영화를 보고 서로 고민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죠. 딸은 어릴 때부터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바빴고 딸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딸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였을까요? 딸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싸운 일,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일, 시험을 잘 본 일, 동아리 활동에서 재미있었던 일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고 아버지는 늘 무서워 보였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잠깐만 엄마 지금 바빠라고 말했죠. 딸은 아, 네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바빴고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딸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관심 없는데 뭐하러 말해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일기장에 쓰거나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하게 됐죠. 부모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밥 먹었어? 학교 다녀왔어? 같은 형식적인 말들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딸은 핸드폰을 켜서 밝은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웃고 SNS에서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면서 댓글을 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또다시 그 외로움은 찾아왔습니다. 특히 밤이 깊을수록 외로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부모의 방에서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사람들은 알까?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똑같이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지만 딸은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딸이 우리 피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한숨으로 답했습니다. 나도 안다.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가 물었고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 딸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어. 우리 딸인데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딸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을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내일부터라도 딸에게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또 일상에 치여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 상태는 몇 년째 이어졌고 세 사람 모두 이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 같은 건 기대하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모든 가족이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계기 하나가 이 얼어붙은 관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고 천천히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딸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멘토였죠.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 동아리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사진작가였고 자원봉사로 동아리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딸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스승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죠.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에 딸은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승님은 늘 따뜻한 말투로 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딸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에서 내 마음이 느껴져 여기에 내 감정이 잘 담겼네 같은 말을 해줬죠. 딸이 실수를 하거나 잘 안 될 때도 스승님은 혼내지 않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딸은 점점 스승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도 남아서 스승님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때로는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스승님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고 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집에서 외롭다고 했지. 부모님과 대화가 없다고. 스승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 부모님도 많이 힘드실 거야. 어쩌면 어떻게 너한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그 말에 딸은 조금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힘들다고요? 전 그냥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스승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거야. 어른들도 서툴러. 특히 감정 표현은 더 그렇지. 그 대화 이후로 딸은 부모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스승님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아리 시간에 스승님이 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죠. 딸은 그날 밤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따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 생각하다가 딸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구나. 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고 부모가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의 행복을 바랄 수 있구나. 그동안 딸은 자신이 너무 메말라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도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감정이 얼어붙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같은 걸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을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은 딸의 얼어붙은 감정을 살짝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어쩌면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다음 날 딸은 병원에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꽃다발을 사들고 병실 문을 두드렸죠. 스승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고마워. 딸은 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동아리 애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스승님은 꽃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걱정 마. 병실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의 건강 이야기, 동아리 이야기, 그리고 딸의 최근 일상 이야기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스승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집은 어때? 부모님과는 좀 나아졌어?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걱정하면서 느낀 게 제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럼 어쩌면 부모님한테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분명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마. 병원을 나오면서 딸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부모님한테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에 부모님도 나한테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어떨까? 물론 당장은 불가능했죠. 아버지의 차갑고 빈정대는 말투, 어머니의 무관심한 듯한 태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작은 소리로라도 하게 됐고, 부모와 눈이 마주치면 예전처럼 바로 돌아서지 않고 잠깐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은 거실을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엄마 도와줄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딸을 봤습니다. 아, 괜찮아. 내가 피곤할 텐데. 딸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둘 다에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딸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긴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내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있구나.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고 있었고 부모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딸은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건 어려울 거야.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해동된 감정은 얼어있던 부모와의 관계에도 언젠가는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약한 기대를 딸에게 심어줬습니다. 그 기대는 너무 작아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지만 분명히 딸의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딸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런 딸의 변화를 아직 명확하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은 받고 있었죠. 딸이 예전보다 조금 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 거실에 나와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부모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도 자신만의 작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딸의 변화를 감지한 어머니는 이제 자신도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일하는 동안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죠. 어떻게 하면 딸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 말을 거는 게 맞긴 한 걸까? 버스 창밖을 보면서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딸과 엄마로 보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딸이랑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자신이 딸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무슨 음악을 듣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딸이 어렸을 때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만화, 친한 친구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고 어머니도 물어보지 않게 됐습니다. 일이 바빠지면서였을까요? 아니면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였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 외에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게 됐죠. 물어보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요즘 학교 어때?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래요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고 친구들은 잘 지내? 라고 물으면 네라는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가 딸이 더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딸이랑 대화가 안 돼. 어떻게 해야 할까? 동료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죠. 나도 그랬어. 근데 억지로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딸이 좋아하는 것 하나 사다 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 말이 어머니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맞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야. 어머니는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딸이 좋아할 만한 빵집 앞에서 멈춰섰죠.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빵들이 보였고 어머니는 그 중에서 딸이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크림빵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거 사가면 좋아할까?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아니면 별 감흥 없을까? 괜히 샀다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크림빵 하나 주세요. 어머니가 주문했고 점원이 예쁘게 포장해 줬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지만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손에 든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줘야 하지? 그냥 식탁에 놓을까 아니면 딸한테 직접 줄까? 뭐라고 말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샀어라고 하면 너무 오버일까?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빵을 냉장고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학교 끝나고 배고프면 먹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딸의 반응을 슬쩍 살폈죠. 딸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에 봉투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이 물었고 어머니는 그냥 지나가다 내가 좋아하는 빵집 보여서 샀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일어나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크림빵이 들어있었죠. 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딸의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진 걸 어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빵이 자신이 좋아하는 거라는 걸 알아챘고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일부러 사온 거라는 것도 느꼈죠. 엄마가 내가 이 빵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딸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딸이 방에서 그 빵을 먹을 때 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생각해 준 거야. 바쁜데도 일부러 빵집에 들렀다는 거잖아.
이 단순한 깨달음이 딸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열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엄마도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딸은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딸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딸한테 빵 사다 줬어. 별거 아닌데 그래도 좀 기뻐하는 것 같더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래, 잘했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TV에서는 드라마가 다시 시작됐지만 두 사람 모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아내만 노력하게 둘 수는 없지. 나도 딸한테 다가가야 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변화가 아버지에게도 조용한 자극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딸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투가 거칠고 표현이 서툴고 늘 명령조로 말하는 자신이 딸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나도 바꿔봐야겠어. 말투부터 바꾸자.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하지만 말이 쉽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혼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딸아, 잘 지냈어? 목소리를 낮춰서 부드럽게 말해봤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어색해. 다시 해봤습니다. 학교 어땠어? 이번엔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고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투 연습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쑥스러웠지만 인정했습니다. 응, 나도 뭔가 해보려고. 근데 진짜 어렵네. 평생 이렇게 말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쓰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는 매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투가 거칠다는 것,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 그래서 딸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고 바꿀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랐죠. 할아버지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손자들에게도 엄격했고 실수하면 바로 혼을 냈습니다. 남자는 원래 이런 거다. 감정 표현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울면 안 된다 같은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너무 어색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남자답지 못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딸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똑바로 안 해? 그것도 못해? 다시 해와 같은 말들이 입에 붙어버린 사람이었죠. 부하 직원들도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동료들도 아버지와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늘 조용했고 농담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상사는 아버지를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좀 딱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결과로 말하는 거고 감정은 일과 분리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회사는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한 게 문제였습니다.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투가 나왔고 딸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공부 열심히 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친구 잘 사귀어란, 방 정리 좀 해라 같은 명령형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딸에게 그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들렸고 관심이 아니라 감시로 느껴졌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딸은 움찔했고 최대한 빨리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투가 좀 강해요. 딸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라고 변명했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는 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게 성격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금 나이에 와서 성격을 바꾼다는 게 가능한가 싶었죠. 아버지는 이미 50살이 넘었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내가 딸에게 빵을 사다 준 그날 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해봐야겠어. 아내만 노력하게 둘 수는 없어. 나도 딸한테 다가가야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나으니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딸이 언제 오나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이 시간에 어딜 돌아다녀?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억지로 삼켰죠. 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투를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침착하게, 부드럽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왔냐? 짧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밥은 먹었어? 이것도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질문이었죠. 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운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아버지 얼굴을 잠깐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무심한 척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 먹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국 남았으니까 데워서 먹어라. 밤에 배고프면 안 되니까. 아버지도 자신이 어색한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어색한 거 아냐?
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하지만 돌아서서 딸의 표정을 보니 딸이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나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냄비 뚜껑을 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된장국인데 내가 좋아하던 거 아니었나? 엄마가 아침에 끓여놨어. 아버지는 국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따뜻해질 거야. 딸은 주방 입구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국을 데우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국 남았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말하고 끝났을 텐데 오늘은 직접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아빠가 할게. 그 말이 딸에게는 오래전 잊어버렸던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딸은 식탁에 앉아 국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물 한 잔을 놓아주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TV 앞에 앉아서도 아버지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밥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 간단한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말투를 바꾼다는 건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은 딸이 그릇을 씻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빠가 할게. 너 방에 가서 쉬어. 딸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니까. 어서 가서 쉬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에 들어간 딸은 침대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 좀 달랐어. 나쁘지 않았어. 그 생각이 딸의 마음을 조금 더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빠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 딸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이런 기분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도 됐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왔습니다. 설거지해요? 제가 할 텐데.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한테 국 데워줬죠? 봤어요. 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응, 늦게 와서 배고플 것 같아서. 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딸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조금은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 오게 되죠. 며칠이 지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신경 써서 만들었고 아버지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세 사람 사이에는 큰 대화가 없었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깊은 곳의 상처와 오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였죠. 평소 같으면 혼자 방에서 삭혔겠지만 그날은 왠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거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받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질문이 딸이 그동안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거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외로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나 정말 정말 외로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울음소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버지도 그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주방에 선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딸을 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지?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모르는 척했어.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엄마가 바쁜 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난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 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 같았어.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오래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 말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것,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말했습니다. 나도 말투가 그랬던 거 알아.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게 너한테 상처였다는 것도 알아. 딸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너무 무서웠어. 나한테 화난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해? 왜 나한테는 따뜻하게 말 못해? 나도 아빠 딸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것, 사랑받고 싶었다는 것,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의 감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숨겨왔던 상처들이,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들이, 이해받지 못했던 아픔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딸은 몸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난 정말 외로웠어. 같은 집에 사는데, 가족인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았는지 알아? 딸은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이렇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은지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딸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 질문에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사랑한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많이 사랑해.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딸은 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엄마가 표현을 못했어. 엄마가 너무 서툴렀어. 세 사람은 거실에 서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족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세 사람이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이제야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었는지 알게 된 거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세 사람은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았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이 침묵은 예전의 불편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연결된 느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상처들이 드러나야 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했습니다. 이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후 딸은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감정들을,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 말투가 너무 무서웠어. 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비난받는 것 같았고 내가 잘못 산 것 같았어.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았어.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딸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는 내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어도 엄마는 늘 바쁘고 피곤해 보였어. 엄마한테 말하면 부담 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가족인데도 외로운 게 너무 싫었어.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 왜 이렇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은지 그게 너무 싫었어. 딸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나는 혼자였어. 엄마 아빠는 늘 바빴고 나는 집에서 혼자 TV 보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밥 먹었어.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일을 시작해서 너무 바빴어. 미안해. 알아. 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한 거 알아. 근데 나는 그냥 가끔이라도 엄마가 나한테 오늘 학교 어땠어? 하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무 정신없어서 못했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엄마도 내가 혼자 외로워하는 거 봤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 그때 아빠가 특히 무서웠어. 딸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시험 점수 나쁘면 혼나고 늦게 들어오면 혼나고 방 정리 안 하면 혼나고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 아빠가 뭐라고 할까봐.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그게 너한테는 상처였구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딸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할 수는 없었어?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어? 왜 꼭 혼내는 식으로 말해야 했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잖아.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 없잖아. 한 번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 없잖아. 나는 아빠한테 그냥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딸이면 되는 줄 알았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근데 표현을 못했어. 나도 그렇게 자랐거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했어. 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더 무서웠어. 나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남자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사실 그래. 엄마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 우리 집도 분위기가 차가웠어.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대물림되어 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차가움이 부모 세대로 이어졌고 이제 딸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할 수는 있잖아. 아빠 엄마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나도 못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똑같이 될 것 같아.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 못하는 엄마가 될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어.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야.
우리가 바꿀 거야. 엄마가 바뀔게.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바뀔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뀔게. 딸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정말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노력할게. 약속할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약속한다. 말투를 바꿀게.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말할게.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나도 엄마 아빠한테 더 마음을 열어볼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 섭섭했던 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고마워.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했지만 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근데 표현을 못했어. 나도 그렇게 자랐거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했어. 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더 무서웠어. 나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남자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사실 그래. 엄마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 우리 집도 분위기가 차가웠어.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대물림되어 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차가움이 부모 세대로 이어졌고 이제 딸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할 수는 있잖아. 아빠 엄마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나도 못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똑같이 될 것 같아.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 못하는 엄마가 될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어.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야. 우리가 바꿀 거야. 엄마가 바뀔게.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바뀔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뀔게. 딸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정말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노력할게. 약속할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약속한다. 말투를 바꿀게.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말할게.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나도 엄마 아빠한테 더 마음을 열어볼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 섭섭했던 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고마워.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했지만 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바다 여행 이후로도 관계는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 어색할 때도 있었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죠. 실수도 했고 오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잘 잤냐? 학교 잘 다녀와. 오늘 날씨 춥다던데 옷 따뜻하게 입어. 점심은 꼭 먹어 같은 짧은 말들이었지만 딸에게는 그 말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예전처럼 짜증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딸이 방을 어질러 놨을 때, 늦게 들어왔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친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투를 바꿨습니다. 방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해줄래?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걱정돼.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해 줄 수 있을까?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나 보구나. 힘들었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딸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을 안아줬습니다. 딸은 깜짝 놀랐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원했는지. 고마워요, 아빠. 딸이 작게 말했고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둬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일상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저녁에 만들어주기도 하고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엔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기도 했죠. 딸의 방을 청소할 때도 딸의 물건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날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하고 지내?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딸은 처음엔 놀랐지만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동아리 활동,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진지하게 들어줬고 중간중간 질문도 했고 공감도 해줬습니다. 엄마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딸이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해줬죠.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었구나. 딸이 농담처럼 말했고 어머니는 웃으며 그럼 엄마도 너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딸은 어머니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됐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바빴는지, 왜 자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 어머니도 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살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딸의 의견을 물어보고 딸의 선택을 믿고 딸의 공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퇴근길에 부모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늘 늦어요. 밥 먹었어요? 집 가는 길이에요. 엄마 저녁 뭐 먹고 싶어요? 그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부모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생각해 준다는 게, 연락을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예전에는 딸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는 딸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저녁장을 보러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죠. 시장을 걸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반찬은 내가 좋아하지? 어머니가 물었고 딸은 네, 좋아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자. 어머니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엄마는 뭐 좋아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 엄마는 그냥 다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취향을 물어본 게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딸 위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게 새로웠죠. 엄마는 나물 종류 좋아해. 시금치 나물, 콩나물 같은 거. 그럼 그것도 사요. 딸이 시금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그 작은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고 딸이 따라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썰어야 해. 불은 중불로 해야 타지 않아. 이 양념을 이 타이밍에 넣어야 맛있어. 같은 팁들을 어머니가 알려줬습니다. 딸은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세심한 작업인 줄 몰랐고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게 새삼 고마웠습니다.
엄마 항상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역할이니까. 근데 이렇게 고마워해 주니까 더 기분이 좋네.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맛보고 오늘 음식 특히 맛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딸이 도와줬어. 거의 딸이 만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며 딸을 봤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딸은 쑥스러워하며 엄마가 다 가르쳐 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데. 우리 딸 요리도 잘하네. 아버지가 칭찬했습니다. 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은 또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밥 먹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은 함께 먹었고 주말에는 아침도 함께 먹곤 했죠. 다음 주에 어디 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족 나들이를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산에 갔고 그 전에는 공원에 갔고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공원 어때요? 딸이 제안했습니다. 저 오랜만에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어머니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무서운 거 못 타는데 하지만 딸이 엄마는 안 무서운 거 타면 되잖아요. 아빠랑 제가 무서운 거 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나도 무서운데 딸이랑 같이 타면 용기가 날 것 같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음 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놀이공원에 간 날 세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놀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탔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딸도 웃으며 아빠 재미있죠?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무섭긴 한데 재미있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전목마나 관람차 같은 잔잔한 걸 탔고 세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것들도 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 솜사탕도 먹었고 퍼레이드도 봤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세 사람 모두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다. 딸이 말했고 어머니도 엄마도 오랜만에 이렇게 놀아서 좋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도 이런 거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미있네. 우리 자주 가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세 사람의 관계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다툼도 있었고 오해도 생겼고 서로 섭섭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딸의 진로 문제로 걱정하다가 예전처럼 강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딸은 기분이 상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후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버지는 딸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눈이 빨간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또 그렇게 말했네.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방법이 잘못됐어. 딸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는 제가 선택한 걸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선택을 믿어. 다만 내가 힘들까봐 걱정되는 거야. 부모 마음이 그래.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 딸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힘들어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알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빠도 알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걱정은 하되 말은 부드럽게 할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미안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아빠가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아버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화로 풀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과하고 용서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세 가족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광고 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많이 달라졌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딸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행복해? 어머니가 물었고 딸은 네, 행복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자. 네. 딸과 아버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앞으로도 싸울 때가 있을 거고 오해할 때가 있을 거고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다시 대화하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걸. 완벽한 가족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 되는 게 목표라는 걸. 딸은 며칠 후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아빠는 여전히 가끔 말투가 거칠고 엄마는 여전히 바쁘다. 나도 여전히 서툴게 사랑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는 걸. 몇 달 전에 나는 외로웠고 가족이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따뜻하다. 이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진다. 스승님이 아프셨을 때 느낀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까지 닿았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랑을 부모님께도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어른이 되면서 더 바빠질 거고 각자의 삶이 생길 거고 물리적으로도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완벽한 가족은 없다. 하지만 노력하는 가족은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이다. 어느 주말 세 가족은 또다시 약속대로 바다에 갔습니다. 첫 번째 갔던 그 바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풍경이 조금 달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으며 아무 말 없이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딸이 문득 부모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예전처럼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죠.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그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세 사람은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고 바쁜 하루들이 이어질 거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서로를 놓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대화하고 힘들더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멀어지더라도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랑해요.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우리도 사랑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것이 서로를 향해 다시 손을 내민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멀어졌지만 다시 가까워진, 차가웠지만 다시 따뜻해진, 침묵했지만 다시 대화하기 시작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있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서툴지만 이어진 손.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세 사람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